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주 시장이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융 미스터리의 범인을 찾아서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일단 사건 현장부터 한번 보시죠. 기술주랑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피바다였습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3%나 빠지고 마이크론은 무려 10% 넘게 폭락했으니까요. 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시장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도 완벽하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주식들이랑 같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가 왔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런 금융 미스터리에서 첫 번째 용의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금리죠.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무슨 말을 할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발표된 경제 지표가 사람들을 엄청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이걸 보시면 연준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지 딱 보입니다. 보세요. 일자리는 늘었대요. 이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실업자도 늘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렇게 데이터가 애매하게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시장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금리 인하요? 당분간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자, 다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연준이 그냥 금리 안 내려줘 이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한 연준 이사가 진짜 위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경고를 날립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준 이사가 대놓고 지금 자산 가격 너무 비싸요. 곧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하는 막연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이 이사는 사모신용시장이나 헤지펀드 레버리지 같은 곳을 콕 집어서 지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논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만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미스터리의 가장 결정적인 그야말로 스모킹 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요. 아니, 일본이랑 미국 엔비디아 주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차트가 바로 그 핵심 증거입니다.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갑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던 전략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요. 이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 은행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자 차이만큼 돈을 버는 거죠.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짜 같던 일본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빚 갚을 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수익이 잘 나고 있던 미국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지난 금요일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대규모 매도의 진짜 범인이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미스터리의 범인을 최종적으로 지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공범 관계였죠. 먼저 동기는 미국 연준이 이제 싼 돈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고요.
여기에 연준이 자산 시장에 거품이 꼈다고 경고하면서 공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일본의 금리 급등이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갑자기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의 돈이 갑자기 말라버린 유동성 압박이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까 뭘 팔았겠어요. 가장 돈이 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인 엔비디아 같은 우량주부터 내다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회사가 나빠진 것과 시장이 잠시 돈이 없어진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회사의 주식도 시장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의 가치, 펀더멘털 자체는 그 하루 만에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폭락의 범인은 잡았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쇼크였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번 불은 껐지만 애초에 이 불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크게 번지게 만들었던 마른 장작들, 그러니까 시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빚,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진짜 위험은 과연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그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